자,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오전 10시 30분 수원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경기 합동연설회가 열렸습니다. 오후 4시 고양 킨텍스에서 서울 합동연설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6시에서 7시 사이 서울과 경기권리당원 투표 결과가 발표됩니다. 이게 권리당원 투표의 마지막 개표입니다. 내일은 대전이고 거기서는 대의원과 국민 여론조사가 합산됩니다. 그러니까 당원이 직접 던진 표에 관한 오늘이 끝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저는 어제 나온 숫자 하나를 붙잡고 시작하겠습니다. 34%. 어제 전북에서 정청래 후보가 얻은 득표율입니다. 김민석 후보는 58.39%였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북이 어떤 지역입니까? 이원택 도지사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성윤 최고위원 후보의 지역입니다. 두 분 다 친정청래계로 분류되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선거 전에 이런 전망이 많았습니다. 전북에서는 정 후보의 조직세가 작용할 것이다. 그런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빈자갔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인터넷에는 온갖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한쪽 편을 들었다더라. 현장에서 응원 도구를 빼앗았다더라. 어느 쪽 확성기만 크게 틀었다더라. 저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나씩 찾아봤습니다.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확인된 숫자 하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 34%. 조직이 있던 곳에서 나온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조직 때문이라는 설명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 때문일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어제의 숫자를 정확하게 놓고 가겠습니다. 전남과 광주에서 김민석 후보 86,558표 57.04%, 정청래 후보 45,324표 31.84%, 전북에서 김민석 후보 52,749표 58.39%, 정청래 후보 37,909표 34%, 호남 전체로 김민석 57.54, 정청래 32.64%, 격차가 24.9%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누적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김민석 후보 52.21%, 23만 5,128표, 정청래 후보 38.14%, 17만 1,768표, 송영길 후보 9.65%, 4만 3,464표, 격차가 14.07%포인트, 표로는 6만 3,360표입니다. 자, 여러분, 며칠 전까지 이 격차가 얼마였습니까? 3,086표였습니다. 20배가 됐습니다. 그리고 김민석 후보가 누적 과반을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선호투표제 계산은 사실상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자, 이제 다시 아까 그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지금 인터넷에서 도는 설명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조직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다른 하나는 선거 관리가 불공정했다는 설명입니다. 저는 오늘 두 설명을 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먼저 조직 이야기입니다. 전북을 보십시오. 친정 청래계로 분류되는 현직 도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위원 후보의 지역구입니다. 조직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34%였습니다. 전남 광주보다 조금 높긴 합니다. 31.84대 34니까요. 그런데 이 정도 차이를 조직의 효과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자, 조직이 표를 만들었다면 최소한 접전은 됐어야죠. 24%포인트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조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규모입니다. 두 번째, 선거관리 문제입니다. 저는 이 방송에서 몇 차례 관리 논란을 다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문제 제기 자체는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하나만 구분합시다. 관리 논란으로 24%포인트가 만들어집니까? 못 만듭니다.
13만 명이 넘는 사람이 직접 눌렀습니다. 그분들이 관리 때문에 마음을 바꿨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 문제는 관리 문제대로 따지되 그걸 페인으로 삼지는 맙시다. 그건 사실이 아니고 무엇보다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진짜 이유를 못 보게 만드니까요. 자, 그러면 진짜 이유가 뭘까요? 어제 나온 분석들을 보면 한 단어로 모입니다. 당정 안정론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당이 어떤 상태입니까? 집권 여당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최근 계속 내려왔습니다. 어떤 조사에서는 취임 후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호남 당원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은 정부를 흔들 때가 아니라 받쳐야 할 때다. 저는 그 판단이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조사에서 호남의 대통령 국정 긍정 평가가 79%로 나왔습니다.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호남 당원들에게는 이 선거가 이렇게 보였을 수 있습니다. 누가 더 정부를 안정시킬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질문에서는 직전까지 국무총리를 지낸 사람이 유리합니다. 자, 여러분, 저는 여기서 하나만 분명히 하겠습니다. 이 판단이 틀렸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호남 당원들이 자기 눈으로 보고 내린 판단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판단을 존중해야 합니다. 정청래 후보 본인도 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호남에서 크게 졌다. 호남의 선택은 항상 옳다. 겸허하게 존중하고 수용한다. 자, 저는 이 문장이 어제 나온 가장 중요한 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지금 인터넷에서는 호남을 탓하는 글이 돌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성질하더니 실망이다. 이런 말들이요. 그런데 정작 당사자는 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호남의 선택은 항상 옳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후보보다 지지자가 더 화를 내는 상황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길 때는 당심이라고 부르고 질 때는 조직표라고 부르면요. 그건 우리가 그동안 비판해온 태도와 똑같아집니다. 졌으면 진 겁니다. 그리고 진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다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남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감정 빼고 숫자만 놓겠습니다. 지금 격차가 6만 3,360표입니다. 오늘 열리는 게 서울과 경기입니다. 권리당원이 60만 명에 육박합니다. 전체 권리당원의 38.3%가 여기 몰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뒤집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투표율을 보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온라인 투표율이 경기 46.74, 서울줄 45.31이었습니다. 여기에 자동응답 투표가 더해집니다. 그러면 실제 투표수는 30만 표 안팎으로 추산됩니다. 그 30만 표에서 6만 3천 표를 뒤집으려면요. 정청래 후보가 20%포인트 이상 차이로 이겨야 합니다. 자, 여러분, 서울 여론조사에서 가장 좋게 나온 게 10%포인트 안팎이었습니다. 그 2배가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도 정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미 언론에서는 김민석 후보의 1차 투표 과반 승리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는 짚고 가겠습니다. 수도권 투표율이 호남보다 10%포인트 가까이 높습니다. 경기 46.74, 서울 45.31. 반면 전남 광주는 37.63, 전북은 35.22였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수도권 당원들이 더 뜨거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수도권은 조직이 헐거운 지역입니다. 아파트가 많고 이동이 작고 옆집이 당원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투표한 사람은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닙니다.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숫자는 승패와 별개로 의미가 있습니다. 조직 밖에서 움직인 표가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니까요. 저는 그걸 보려고 오늘 저녁을 기다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최고위원입니다. 어제 호남표가 들어가면서 순위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박선원 후보가 17.7%로 1위가 됐습니다. 그동안 계속 1위였던 최민희 후보가 17.33%로 2위로 내려왔습니다. 호남에서 박선원 후보가 8만 9천 표 넘게 가져갔거든요. 그리고 지금 5번째 자리를 놓고요. 한민수 후보와 이성윤 후보가 붙어 있습니다. 차이가 1,700여 표입니다. 자, 여러분, 최고위원은 5명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수도권 표가 그 1,700표를 완전히 갈아엎을 겁니다. 그리고 왜 이게 중요하냐? 당대표 혼자 당을 운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최고위원회의는 표결로 굴러갑니다. 대표가 뭘 하려고 해도 최고위원 5명이 반대하면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녁 우리가 볼 것은 2개입니다. 당대표 격차가 어떻게 바뀌는가? 그리고 지도부 5자리가 어떻게 짜이는가? 지금 흐름대로면 상위 5자리가 어느 한쪽으로 몰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새 지도부는 처음부터 서로 다른 목소리를 안고 출발하게 됩니다. 저는 그게 나쁘다고만 보지 않습니다. 반쪽이 된 당에서 지도부가 반쪽으로만 채워지는 게 오히려 더 위험하니까요. 자, 마지막입니다. 오늘 저녁 6시에서 7시 사이에 숫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내일 대전에서 마지막 2 상자가 열립니다. 대의원 14%, 국민 여론조사 30%, 합쳐서 44%입니다. 아직 아무도 못 봤습니다. 후보 본인도, 캠프도, 기자들도 못 봅니다. 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방송을 하면서 계속 생각한 게 있습니다. 어제 정청래 후보가 익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표보다 귀한 것을 얻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3번 떨어지고 4번째에 대통령이 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저는 그 말이 패자의 변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경선에서 실제로 드러난 게 있거든요. 당원들이 정부와 당의 관계를 어떻게 보는지, 개혁의 속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우리 당원 155만 명 중에 절반 넘는 사람이 왜 투표하지 않았는지, 이 질문들은 내일 이후에 누가 대표가 되든 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녁 숫자를 보실 때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숫자는 결과지 이유가 아닙니다. 이유는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끝으로 여러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전북에서 조직이 있었는데도 34%였습니다. 그러면 이번 결과를 만든 건 조직입니까? 판단입니까? 그리고 그 판단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저는 하나하나 다 읽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저녁 서울과 경기 개표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바로 정리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쉬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좀 아픈 이야기를 많이 했으니까 이번엔 여러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요즘 당원들 사이에서 오가는 이야기들입니다.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것도 있고 제 멱살을 잡는 것도 있습니다. 멱살 잡는 것도 그냥 읽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 골라 읽으면 그건 정말 비겁한 거니까요. 먼저 전북 이야기부터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쓰셨습니다. 전북 얘기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저는 계속 조직 때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조직 있는 데서 34%면 할 말이 없네요. 자, 저도 그 숫자를 보고 한참 멈췄습니다. 사실 저도 조직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제일 편하거든요. 우리가 못한 게 아니라 저쪽이 반칙을 한 거다. 그렇게 말하면 마음이 편합니다. 그런데 숫자가 그걸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잘못한 겁니까? 정청래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66%가 32%가 됩니까? 자, 이 질문에 저는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정청래 후보가 잘못한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조건이 바뀐 겁니다.
작년에 우리는 야당이었습니다. 야당일 때 당원이 대표에게 원하는 건 싸움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올해 우리는 여당입니다. 여당일 때 원하는 건 관리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같은 강점이 조건이 바뀌면 부담으로 읽힙니다. 그게 34%포인트의 상당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사람이 변한 게 아니라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변한 겁니다.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선생님이 선관위 얘기 안 하신 게 좀 아쉽습니다. 현장 영상 다 돌고 있는데 왜 안 다루십니까? 자, 이 지적 받겠습니다. 그리고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영상들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언제 찍혔는지, 앞뒤 맥락이 뭔지 확인이 안 됩니다. 확인 안 된 걸 방송에 올리면요, 하루는 시원한데 다음날 무너집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경선 내내 그걸 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확인되면 그때 바로 다루겠습니다. 관리 문제 제기 자체는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변함없습니다. 다만 그걸 페인으로 삼는 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 이번엔 좀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호남을 향한 화가 여전히 많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옵니다. 민주주의 성질하더니 결국 힘 있는 쪽에 붙었다. 자, 이건 오늘 두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청래 후보 본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호남의 선택은 항상 옳다. 겸허하게 존중하고 수용한다. 후보가 이렇게 말했는데 지지자가 더 화를 내면요. 그 화는 결국 어디로 갑니까? 우리 당원한테 갑니다. 그리고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호남에 가서 뭐라고 말할 겁니까? 작년에 여러분 욕했던 사람들인데 이번엔 찍어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겁니까? 저는 그 계산까지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말씀도 왔습니다. 저 광주 사람입니다. 정청래 찍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부터 우리 지역 욕하는 글 보고 더 아픕니다. 우리도 4만 5천 명이 찍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숫자 기억하십시오. 전남 광주에서 4만 5,324명, 전북에서 3만 709명, 합치면 7만 6천 명이 넘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2번 상처받고 있습니다. 한 번은 결과 때문에, 한 번은 같은 편이라는 사람들 때문에요. 자, 저를 나무라는 이야기 더 읽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직 수도권 개표도 안 했는데 왜 벌써 패인 분석입니까? 방송하는 사람이 먼저 무너지면 어떡합니까? 자, 이것도 일리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오늘 저녁에 숫자가 나옵니다. 그때 가서 이유를 찾기 시작하면 늦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찾은 이유는 대부분 남 탓이 됩니다. 그래서 미리 정리해 두는 겁니다. 오늘 저녁에 만약 수도권에서 크게 이기면요. 저는 그때도 정확히 계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포인트를 넘겼는지 아닌지, 넘겼으면 아직 살아있는 거고 못 넘겼으면 어려운 겁니다. 숫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돌더군요. 저는 김민석 후보 지지자인데 이 채널 계속 봤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제일 담담하네요. 자, 다른 데는 이겼다고 난리던데. 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이긴 쪽에도 부탁이 있습니다. 지금 32%가 나온 호남 당원들, 그리고 전국에서 17만 표를 던진 분들. 그분들도 우리 당원입니다. 승리 자축이 길어지면 그 17만이 내년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긴 쪽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쪽이 이겼어도 똑같이 말했을 겁니다. 이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최고위원 순위 바뀐 거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당대표만 보고 있었는데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겠네요. 자, 좋은 관점입니다. 당대표 혼자 당을 운영하는 게 아니거든요. 최고위원회에는 표결로 굴러갑니다. 그리고 지금 5번째 자리가 1,700표 차이입니다. 오늘 저녁 수도권 표가 들어가면 완전히 새로 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녁엔 2개를 보십시오. 당대표 격차와 최고위원 5자리. 이런 이야기도 왔습니다.
투표율 얘기가 제일 아픕니다. 155만 중에 절반도 안 했다면서요. 당비 내는 사람들이 왜 안 했을까요? 자, 저는 이게 이번 전당대회의 진짜 청구서라고 생각합니다. 매달 돈을 내는 사람이 155만 명입니다. 그런데 대표 뽑는데 절반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고발이 오가고 수사기관까지 들어온 경선을 보면서요. 누굴 찍든 저 싸움에 가담하는 것 같아서 손을 놓은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관심이 아니라 피로입니다. 그리고 피로는 무관심보다 고치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2개만 더 읽겠습니다. 하나는 짧습니다. 숫자는 결과지 이유가 아니다. 이유는 우리가 찾아야 한다. 그 2줄이 오늘 전부네요. 자, 제가 30분 떠든 걸 2줄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가끔 이런 게 제일 정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저는 이번에 처음 투표한 40대 당원입니다. 솔직히 우리 편이 지는 걸 보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제 정청래 후보가 혼자 앉아서 결과를 다 듣고 갔다는 기시사를 봤습니다. 도망 안 가더라고요. 저도 안 도망가려고요. 오늘 저녁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 말이 오늘 제일 좋았습니다. 도망 안 가더라. 사실 그게 정치인을 보는 가장 정확한 기준일지도 모릅니다. 이겼을 때 어떻게 하는지는 누구나 비슷합니다. 졌을 때 어디에 서 있는지 그게 그 사람입니다. 어제 그 자리에 앉아서 끝까지 숫자를 다 들은 사람이 있었고요. 호남의 선택은 항상 옳다고 말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기억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6시에서 7시 사이에 마지막 개표가 나옵니다. 내일 대전에서 2상자가 열립니다. 그때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도 저는 같은 방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숫자 그대로요.